안녕하세요. 강남유학TV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재희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캐나다 조기 유학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바라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Q&A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네. 질문을 이제 네. 그 입수하게 된 동기 네. 이런 걸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기기를 잘못 다루다 보니까 영상에 이제 댓글이 이제 올라왔었는데 제 실수로 이제 지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우기 전 내용을 갖다 이제 제가 이제 캡처 좀 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은 혹시라도 중고등학교 때 가시려는 분들 차라리 시골 학교로 가세요. 밴쿠버 같이 대도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없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립 공립을 떠나 한국인들이 많으면 영어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대도시에 가는 편이 나을 수 있고요. 워낙 한국인들이 많으니 이게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분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어 배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곳에 가서 배우는 것이 좋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영상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에듀케이션 컨설턴트로 교육 전문가로서의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서 좀 이 영상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밴쿠버라든가 아니면 뭐 트로런토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도시들에 뭐 이민자가 급증하고 그리고 뭐 한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또는 이제 일정 특수의 그 인종에 대한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우리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닐 그 또래 아이들은 2세들도 많고 또 3세들도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겉은 이렇게 아시안처럼 보여도 사실은 거기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와서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조차도 영어 외에는 그런 언어를 사실은 사용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민 1세대들 분들이 가서 이민 1.5세대 소위 말해서 나이 뭐 중학교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따라간 아이들조차도 그 부모님들 자체가 자기 자녀의 영어에 대한 부분이 되게 고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영어의 환경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영어로 위주로 살아라 라는 마인드의 그런 이민자분들의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가 뭐 동양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영어권 나라의 아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세나 3세 즉 영어가 모국어이고 그리고 이제 밴쿠버의 광역시를 보시면 일정 특수 지역, 되게 작은 소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모든 게 영어 환경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지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밴쿠버에 리치먼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 타운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든가 중국 상권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은 맞는 말이지만 나머지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도시 안에서도 한 일부 지역만 중국 상권이 있고 즉 그 지역을 벗어나면 정말 많은 커케이션, 뭐 캐네디언들 현지 백인분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정착하고 있었던 그런 부촌이나 아니면 마치 은퇴하시고 사시는 그런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만 벗어나면 영어로만 노출이 될 수 있는 또 영어가 모국어인 분들이 사실 많이 모여 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답변을 드리자면 대도시라 해서 뭐 우리나라 서울도 마찬가지만 뭐 강남권, 강북권 등등등 나눠져 있듯이 밴쿠버라는 광역도시가 사실 8개 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도 분명히 일부 특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어권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초등생 자녀분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또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그런 환경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고등학생조차도 사실은 대도시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컬리지 레벨, 즉 대학 입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도시는 사실 조금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덧붙이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그 다니엘 조 원장은 이제 계속 그 밴쿠버 쪽에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사실 유학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시골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도시로 이제 옮긴 케이스인데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시골하고 이제 대도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 댓글 다신 분의 이제 말처럼 영어를 늘리거나 이제 영어를 이제 빨리 이제 궤도에 올리기에는 시골 환경이 사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시골 환경이 좋은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얘기다. 초등학교 얘기고, 중학생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쓰는 이런 그 회화나 이런 거를 늘리는 것보다는 라이팅이라든가 좀 고급스러운 영어들을 갖다 많이 접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학생이 그 친구한테 이제 배우기도 힘들고, 뭐 누구한테 배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뭐 그 3시 되면 셔터 내리고, 그럼 그 이후에 내가 궁금한 것들, 또 이런 고급스러운 영어 표현들, 배울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도시에 가게 되면은 그런 그 학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게 뭐 한국 학원뿐만 아니라 뭐 중국 학원 또는 뭐 현지 뭐 캐네디언 학원 뭐 이런 학원들이 많아서, 내가 라이팅 스킬을 좀 더 배우고 싶다, 또는 뭐 토플 배우고 싶다, 또 학교 옮기려고 하니까 ISE나 SSAT 필요하다, 또는 이제 SAT 공부해야 된다, AP 시험 봐야 된다, 이런 공부를 갖다가 정말 할 수가 있는 데가 이제 대도시. 소도시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실제 엄마가 이제 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데리고 이제 뭐 유학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소도시 가도 뭐 상관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하지만은, 애가 6학년 또는 6학년 이상만 되더라도 실제 저는 소도시에 간다 그러면은 왜 가시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밴쿠버에 이제 한국인이 많다고 하지만은, 이제 저와 이제 다니엘 조가 이제 뭐 다니엘 조는 당연히 더 알고, 저도 이제 사실 밴쿠버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 이번에도 이제 학교들 돌아다녔을 때 한국인 많은 동네가 있어요. 코키틀람 또는 뭐 서리 또는 뭐 랭리, 이런 데는 사실 한국인 천지죠. 뭘 가면은 한국인들이나 뭐 중국인들 널렸으니 뭐 이게 뭐 밴쿠버에 온 건지 아니면 동남아에 온 건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웨벤이라든가 뭐 노벤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밴쿠버 다운타운도 마찬가지로 한국인 별로 없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래서 이제 실제 한국인이 많이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을 것이다. 제발 한국인이 많은 그런 공립학교 가지 말고. 캐나다 공립학교 수준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또 댓글로 그냥 쫙 그냥 욕설 붙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수준 떨어진다는 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강남 학교에 비해서, 서울 강남 학교에 비해서 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비교할 때 비교급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강남 학교보다는 낫다. 네네. 그래서 강남 어머님들이 그 만약에 밴쿠버 가신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공립학교 다닌다? 정말 어이없는 생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당연히 사립학교 다녀야 되고, 사립도 이제 좋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반드시 영어를 해야 된다는 점. 네. 그래서 어머님도 영어를 갖다 ESL 다니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그 근처에 있는 곳에 이제 숙박과 정착을 하시는 게 정말 좋다. 그래서 4개 지역을 갖다가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다 안내해 드렸고요. 혹시나 모르신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콜 주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 살짝 좀 클래리피케이션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밴쿠버 다운타운인데,
다운타운 안에서도 그 작은 다운타운 안에서도 그 예일타운 쪽이 이제 캐네디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지역은 뭐 한인들이 좀 있긴 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꼭 예일타운 갈아오는 것처럼. 그런가요? 아, 네네.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서, 이 학생은 어느 지역이 맞겠다. 또 이 학생한테는 어느 지역이 맞겠다. 또 이 학생은 그 캐나디아에 계속 있을 학생이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역이 모든 사람한테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짓고 어떤 지역을 갖다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학생에 맞춤 또 학생의 니즈에 따라서 지역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저희한테 와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상 통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실과 허, 네, 실과 허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네. 경험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제 촬영하면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제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네, 키보드 워리어 대신에 이제 저희한테 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